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7월 10일 계묘 첫번째 기사 1405년 명명락 3년 비가 내리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7월 11일 갑진 첫번째 기사 상주, 선주, 영주 등지에 대구 등지에 벌레가 성하여 곡식을 해치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7월 13일 병호 첫번째 기사 내사 정승에게 청화정에서 잔치를 베풀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7월 14일 정미 첫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7월 14일 정미 두번째 기사 종친과 더불어 대궐 안 누각에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7월 14일 정미 세번째 기사 강원도의 여러 고을에 황충이 일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7월 16일 기욋 첫번째 기사 감찰의 선달과 기강 확립에 관한 사헌부의 상소가 채택되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이제부터 감찰을 뽑았으되 정부와 대간에게 위촉하여 좌랑 이하 일찍이 중외의 벼슬을 지내고 청망이 있는 자를 청거하게 하여 이를 삼고 만일 장관이 잘못이 있으면 조배할 때에 밝게 말하여 규정하고 지형할 적에 희롱을 하여 모욕하고 무시하지 말며 만일 큰 허물이 있으면 구례에 의하여 지형하지 말고 새로 감찰이 가세와 자기 몸에 결점이 있으면 마땅히 허참하지 말고 진퇴하는 말절로 허물을 삼지 말 것이며 사외의 모임에서 장관의 잘못을 논하여 본부에 고하는 것은 예전에 그런 예가 없으니 원컨대 일체 금단하고 만일 어기는 자가 있으면 본사에서 규리하게 하소서. 의정부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여 아뢰게 하니 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헌부에서 아뢰는 것이 윤당합니다. 감찰의 인원수가 많은 것은 오로지 각사의 분대 때문이니 각사에서 청대하는 것을 하루 전 다시 본부에 통보하게 하고 본부에서는 즉일로 그날 직좌할 사람을 나누어 정하고 그 나머지 감찰은 본부에 사진하게 하며 출입할 때에는 동료와 함께 다니지 말고 일반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게 하여 첨시를 존엄하게 하고 새 감찰은 신구 대장의 예에 의하여 공경과 겸양으로 서로 접하고 혹 동관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실을 밝게 대장에게 고하게 하고 난침, 간방, 허참, 복지 등 재반, 희학하는 일들은 일체 모두 금단하여 묵은 폐단을 고치소서. 그대로 따랐다. 조배는 아침에 배할하는 것이고 지영은 감찰이 아침에 사헌부 장관을 맞이하는 것이고 허참은 옛날에 새로 출사하는 관원이 구 관원에게 음식을 차리어 대접하는 예가 있었는데 이를 허참례 또는 허참이라고 한다. 이것은 이로부터 서로 상종을 허락한다는 뜻으로 신관원의 오만을 없애기 위한다는 풍속이며 다시 열 며칠 뒤에 면신례를 행하여야 비로소 구관원과 동석할 수 있었다. 본대는 집안 관리의 치적, 근만, 청탁 및 백성의 빈부 고락을 조사하고 또 각 관청의 감독과 검열을 위하여 산부 감찰을 파견하였는데 이를 행대 감찰, 분대 감찰이라 한다. 청대는 각 관청에서 사헌부 감찰의 감사를 정하는 일을 말한다. 다시는 사헌부의 벼슬아치가 날마다 한 번씩 사진하여 회자하는 일을 말한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7월 17일 경술 첫번째 기사 동북면의 흉년으로 경상 전라도의 양곡을 옮기는 문제를 논의하다. 동북면이 굶주리니 경상 전라 두 도의 곡식을 옮길 것을 의논하였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7월 17일 경술 첫번째 기사
지의정부사 박신에게 명하기를 동북면엔 군자가 많지 않고 줄인 백성들을 진제하여 남은 것이 없는데 다행히 경상 전라도는 군자가 많고 백성들 또한 줄이지 않으니 때에 미쳐 동북면에 조운하여 불우의 변에 대비하는 것이 가하다. 경은 정부에 의논하라 하였다. 임금이 대신들과 말하였다. 오는 봄에는 반드시 크게 줄일 것이니 올 가을을 당하여 줄임을 구제할 물건을 미리 저축하여야 할 것이다. 세종실록 10권 태종 5년 7월 17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도목정의 착오로 탄핵을 받은 이조 정랑 하연에게 출사하도록 하다. 처음에 이조에서 정비를 내리었는데 착오가 있었다. 간원에서 출사를 당하여 상고하려고 이조의 아전을 부르니 이조에서 보내지 않았다. 관원에서 장무인 정랑 하연을 탄핵하니 이조의 여러 난관이 모두 사진하지 않았다. 임금이 그 까닭을 물으니 좌대원 이응이 그대로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청에는 반드시 착오가 있기 때문에 대정 뒤에는 소정이 있는 것이다. 지금 간원에서 어찌 이것으로 탄핵하였겠느냐.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만일 이것으로 탄핵하였다면 그 탄핵은 그러다. 탄핵이 정당하다면 출사할 수 없고 탄핵이 정당치 못하더라면 모두 출사하게 하는 것이 이미 정한 법이 있는데 이 법이 어떠한가. 만일 부당한 것이 있으면 신하가 말하라. 내가 노하지 않겠다 하였다. 이를 아뢰던 여러 신하가 모두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는데 좌부대원 황희만은 말하기를 전하의 밝으심으로 탄핵이 정당하고 정당치 않은 것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마는 만일 후세가 영명함이 전하에게 미치지 못하여 부당한 것을 마땅하다 하고 마땅한 것을 부당하다 하면 어찌 배단이 없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말하지 말라. 내 뜻이 이미 정하여졌다 하였다. 이 응이 말하기를 이것은 오로지 아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의 뜻이 조금 풀려서 말하기를 아전을 보내도 해로울 것이 없는데 보내지 않은 것은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나 근일에 정사가 있을 것이니 마땅히 조사하겠다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부른 것이었다. 정비는 벼슬아치의 인면 출적에 관한 정사를 비목 또는 그 명부를 말하고 출사는 고신을 내어줌을 말하고 대정은 해마다 음력 12월에 행하는 도목정사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행하였는데 12월의 것이 규모가 커서 대대적으로 행함으로 이 이름이 생긴 것이다. 소정은 음력 6월에 행하는 도목정사 12월의 도목정사보다 그 규모가 작아서 이 이름이 생긴 것이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7월 17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풍문 탄핵법을 행하자는 상소를 올렸으나 허락지 않다. 사헌부에서 풍문으로 추액하는 법을 다시 행하자고 청하였으나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당나라 백관지가 상고하여 보면 어사대는 소송을 받지 않고 소송이 청리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 성명은 약하고 풍문을 칭탁하여 규리하였고 전조 때에 있었으는 헌사에서는 이미 소장을 받아 송사를 청리하였고 또 풍문으로 탄핵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권귀 토호가 법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런 짓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생각컨대 아조에서 한결같이 선왕의 제도를 따르니 오직 본부에 있는 풍문의 탄핵이 없었으니 이것은 품귀의 임무에 결함을 주고 간사한 자의 욕심을 방종하게 하여 간사하고 숨겨 있는 것을 적발하여 난을 미연에 제거할 수 없습니다. 관리가 탐하고 악하며 장수가 교만하고 방자하며 열의가 근심하고 원망하며 온 가문이 더럽혀지는 등의 일에 이르러서는 비록 밝고 지혜로운 자가 있더라도 혹은 세력이 궁하고 후원이 적거나 혹은 자기에게 관계되지 않는 일이면 다만 입을 다물고 이를 갈 뿐이니 누가 감히 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악한 짓을 하는 자가 날로 더욱 늘어나고 풍속이 날로 더욱 무너지니 심히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풍문의 법을 예전 제도대로
회복하소서.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7월 19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내사 정성의 부친인 정인은을 사제감으로 치사시켜 임명장을 주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7월 2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김각이 고향에서 돌아오니 우부대원과 의정부에서 맞이하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7월 2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김각에게부터 명나라에 가려던 환관 김희정에게 곤장을 치다. 장 60대를 쳤다. 희정은 본래 천구인데 김각에게 붙어서 입주하려고 꾀하였다.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막으니 순금사에 내려서 장을 치고 그의 시골로 돌려보내었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7월 2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청화정에서 내사 정승 김각 등에게 잔치를 베풀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7월 21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조회받고 정사를 처리할 것을 청하다. 상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왕자의 덕은 부지런한 것보다 더 성한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 성왕이 몸을 편안히 하지 못하고 행실을 닦아 조회를 보고 정사를 들으니 군신의 예가 밝아지고 상하의 정이 통하였습니다. 아조에서는 5일에 한 번 정사를 듣는 법이 이미 성규례로 되어 있사온데 지금 전하께서 가뭄을 근심으로 인하여 여름부터 가을까지 한 번도 조회를 보지 않으시어 군신이 서로 접촉하는 예가 거의 폐지되게 되었으니 원컨대 이제부터 매 아일마다 정전에 납시어 조회를 보고 정사를 들으시어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에게 부지런한 뜻을 보이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한재로 인하여 허물을 돌려 스스로 책망하기 때문에 감히 외전에 나가지 못한 것이다. 어찌 조회 보기를 꺼리겠는가.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7월 20일 을묘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7월 20일 을묘 두 번째 기사 박자 안 등을 도총재 등에 임명하다. 내사의 청으로 제수된 자가 10명에 이르다. 박자안으로 중군 도총재를 박덕공으로 경성 등처 도병마사를 박영으로 경원 등처 병마사를 삼고 또 정승 김각의 청으로 제수한 자가 10여인이나 되었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7월 23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7월 23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대호군 이유를 오음회에 보내 동맥가천모가를 효육해 하다. 이때 조정에서는 동맥가천모가를 초유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머물러 두려고 하였기 때문에 유를 보내어 그 뜻을 이루게 한 것이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7월 24일 정사 첫 번째 기사 비가 흡족히 내리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7월 24일 정사 두 번째 기사 내사와 명나라에 보내는 화자 등에게 옷,갓 등의 물품을 하사하다. 정승과 김각에게 옷 한 벌, 갓, 저, 마포 10필씩을 주고 입주하는 화자 8인에게 각각 옷 한 벌, 갓, 신, 포 2필씩을 주었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7월 25일 무오 첫 번째 기사 내사 정승 김각이 새로 뽑은 화자 8명을 데리고 명나라로 돌아가다. 윤가산 등 8인과 잣나무 묘목 20분을 암령하여 가지고 돌아갔다. 승등이 대궐에 나와 하직을 고하니 임금이 서교에서 전송하였다. 승등이 떠날 때 청하기를 사사 예를 본국 전하께 행하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황제의 사신이 과인에게 예를 행할 수 없소. 승등이 곧 뜰에 내려가 사배를 행하니 임금이 상을 북쪽으로 옮기고 남면하여 받았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7월 25일 무오 두 번째 기사 청성군 정탁이 살인죄에 연루되어 영해부로 귀양가다.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말하기를 탁이 지나치게 성상의 덕을 입어서 두 번 공신이 되고 장록이 높고 중하니 마땅히 공경하고 조심하여 보좌해서 나라와 아름다움을 함께 하여할 것인데 간사하고 탐하며 교만하고 방종하여 불법한 짓을 자행하였습니다. 전하께서 공신이기 때문에 법을 굽혀 죄 주지 않으시었는데 지금 또 죄 없는 사람을 죽였으니 청컨대 직첩을 거두고 율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다. 명하여 직첩을 거두고 먼 지방에 귀양 보내었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7월 25일 무오 세 번째 기사 중군 도총제 추에 이의 모친상에 부일을 내려보내다. 쌀콩 30석과 종이 100권을 부위로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7월 25일 무오 네 번째 기사 밤에 호랑이가 한양의 건정전 뜰에 들어오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7월 26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조준의 빈소에 가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7월 26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다시 풍문 탄핵법을 행하자고 청하였으나 용납하지 않다. 소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인주가 1인 지존으로서 깊이 구중궁궐 안에 있으니 백관 만민의 일을 어떻게 두루 살피겠습니까? 그러므로 헌사를 설치하여 풍문을 가지고 일을 말하여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근자에 숨겨진 악한 일을 규찰하는 법이 행하여지지 않으므로 악한 짓을 하는 무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정탁이 사람을 죽인 것 같은 것도 부에서 비록 풍문으로 듣기는 하였으나 반드시 죽은 자의 형이 호소하기를 기다린 후에 발하였으니 만일 그 형이 없었다면 그 원통한 것을 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지난해 봄에 어떤 사람이 부인을 죽여서 시체를 거리에 버리었었는데 온 성안을 수색하여도 마침내 잡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 친속이 없겠습니까? 생각컨대 힘이 약하고 세력이 없어서 감히 호소하지 못한 것이고 이웃에서 어찌 밝히 아는 자가 없겠습니까?마는 또한 세력을 두려워하여 고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래하여 죄 없는 사람이 하늘을 부르짖고 음망하는 기운이 화기를 상하게 되니 그러므로 신등이 상언하여 다시 예전 제도를 행하자고 청하였사온데 유윤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일찍 시행의 명령을 내리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만일 풍문을 가지고 탄핵한다면 아래에 온전한 사람이 없을 것이니 행할 수 없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7월 27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강풍과 우박으로 화곡이 상하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7월 28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성균관에 술을 내려주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7월 28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전개성 유후사 이후 이원강의 졸기. 원강은 인주 사람이다. 부음이 들림에 조의를 3일 동안 정지하고 부의로 종이 100건과 쌀, 콩 30석을 주었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7월 29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강풍과 폭우로 전라, 경상, 충청, 제주 등지에서 재해 발생. 크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렸는데 전라도의 고부, 모평, 광주, 인의, 마령, 영광, 장흥, 남평, 순천, 금구, 익주의 황충이 바람과 비를 만나 모조리 죽었고 제주에 큰 나무가 뽑히고 밭 곡식과 나무 열매가 손실되었으며 표물된 민호가 18호요 우마가 표류되어 많이 죽었고 동서포의 병선 20여 척이 파괴되었으며 경상도의 계림, 울주, 양주, 김해, 의창, 회원, 함안, 진주, 진성, 함주, 초계, 성주, 창녕, 영산, 대구, 경산, 영주, 인동, 선주, 상주, 보주, 안동, 영해에 물이 범람하여 화곡을 상하고 큰 나무가 뽑히었다. 충청도 충주에 크게 바람이 불고 우박이 내려 곡식을 손상시켰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7월 29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액마기를 위해 연정 본국으로 이어하다. 임금이 액을 피하기 위하여 연정 본국에 이어하려고 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본궁은 좁아서 인주할 거치할 곳이 못됩니다 하였으나 유윤하지 아니하였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8월 1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태상전에 조회하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8월 1일 갑자 두 번째 기사 풍반교 다리가 무너져 사람과 말이 많이 다치다. 수리 책임자 하오. 순금사 사직 원순 부사직 송저를 가두었다. 순금사에서 풍반교를 맡아서 수리하였는데 이날 그가가 돌아오다 겨우 다리를 지나니 다리가 곧 무너져서 사람과 말이 많이 상하였다. 그러므로 이를 가두고 형조에 명하여 추문하였다. 수일 뒤에 석방하였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8월 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 한양 환도의 가부를 의논케 하니 흉년을 이유로 반대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음양서에 이르기를 왕씨가 500년 뒤에 이씨가 일어나서 남경으로 옮긴다 하였는데 지금 이씨의 흥한 것이 과연 그러하니 남경으로 옮긴다는 말도 믿지 않을 수 없다. 또 지난번에 궁궐터를 정할 때에도 말하는 자가 분운하여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내가 몸소 종묘에 나아가 점쳐서 이미 길한 것을 얻었고 이궁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전도할 계획이 정해졌다. 장차 10월에 한경으로 옮기겠으니 본궁에 거처하지 않겠다 하고 좌우에게 일렀다. 한경은 부왕께서 개창하신 땅인데 김효년의 조박이 상왕께 청하여 갑자기 송도에 와서 지금까지 돌아가지 못하였으니 죄는 박에게 있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8월 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검주령을 계속 시행키로 하다. 의정부에 명하기를 형조에서 아랜 것을 보니 검주령은 서인에게만 행하고 귀인 근신에게는 행하지 않고서 간혹 엉망을 부르는 일이 있다 하니 이제부터 검주령을 없애고 다만 공사의 연음만을 금하는 것이 어떠한가 의논하여 들리라 하니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검주령은 마땅히 예전대로 화해해야 합니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8월 4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상호군, 대호군, 호군 등 무관의 입직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다. 병조에서 청하기를 상호군, 대호군, 호군 등이 매양 입직하는 때를 당하면 거짓으로 병을 칭탁하여 시위를 경건히 하지 않사오니 원컨대 이제부터 병이 있다고 고하는 자가 있으면 의원을 보내서 증세를 진찰하고 거짓으로 칭탁하는 자는 초범은 그 종을 가두고 재범은 그 자신을 가두고 삼범은 사원부에 관문을 보내어 율에 따라 죄를 정하여 각건하지 못한 것을 징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8월 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충청도의 이산, 연산, 공주의 황충이 일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8월 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재릉의 제궁 짓는 공사를 둘러보다 가뭄을 근심하다. 임금이 재릉에 배할하고 돌아와서 연정 본궁에 납시었다. 처음에 임금이 재릉에 배할하려고 하니 사가는 이 은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듣자오니 승려가 장차 밖으로 나간다 하는데 의위도 갖추지 않고 백관도 거느리지 않아서 가시는 곳을 알 수 없사오니 감히 청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장차 재릉 제궁의 역사를 보려고 한다 하였다. 은등이 간하기를 청컨대 이제부터는 백관을 거느리고 의위를 갖추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은 어렵지 않다 하고 재릉에 배할하고 드디어 들을 살펴보니 화국이 익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근심하는 빛이 있으므로 조영무가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신등은 공신이기 때문에 앉아서 부귀를 누리고 있사온데 이토록 흉년이 들었으니 백성들은 어찌합니까 하고 인하여 눈물 흘리니 임금이 말하였다. 자고로 비록 제의가 있었으나 지금 같은 때는 없었다. 실로 나의 부족함이 천심에 합하지 못하여 이런 것이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8월 8일 신미 첫 번째 기사 강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8월 8일 신미 두 번째 기사 명예 같은 통사 이자영이 표문의 형식 등에 대한 예부의 지적을 아래다. 공안부 윤 허용이 경사에서 돌아왔는데 통사 이자영이 아뢰기를 예부에서 신등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말하기를 무릇 표문에는 황제폐하 네 글자 아래 다른 글자를 연하여 쓰지 않는 것이 예인데 지금 너희 나라 표문에는 네 글자 아래에 예철 두 글자를 연하여 썼으니 예가 아니다. 또 너희 나라 산천의 제사는 누가 주장하는가 하였습니다. 이에 대답하기를 국왕께서 주장합니다 하니 말하기를 그렇다면 신에게 제사하는 악기는 폐하께서 맡은 것인데 지금 자문에 말하기를 만일 의윤을 받으면 무역하겠다 하였으니 악기가 어찌 민간에 있는 물건인가? 너희 나라가 고황제 때부터 잘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아닌데 폐하께서 특별히 자해하시어 묻지 않으신 것이다. 이 말을 자세히 기록하여 너희 국왕에게 말하라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에 문서, 웅봉사 제조, 당승과 낭청, 한상덕, 권훈, 윤규, 조종 양중관을 순금사에 가두고 국문하였는데 일이 주문 대신에 관계되고 또 고금의 기록을 상고하며 폐하 아래에 연하여 쓴 것이 많으므로 수일 뒤에 석방하였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8월 8일 신미 세 번째 기사 각 관청의 분사를 한양에 두고 거처할 곳을 수리하게 하다. 20일 만에 서로 교대하게 하고 공회와 거처할 곳을 수리하였다. 태조실록 10권 태종 5년 8월 9일 임신 첫 번째 기사 거처를 다시 경덕궁으로 옮기다 한양 환도의 의지를 밝히다. 본궁이 좁아서 위사가 노숙하기 때문이었다. 병조판서 남재, 형조판서 이문화, 호조판서 이지, 의정부 찬성사 윤저, 공조판서 한상경과 더불어 한경으로 천도할 것을 의논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태상왕께서 새 도읍을 창건하시었으니 이것은 이 시에 바꿀 수 없는 정도이다. 우리 상왕께서 송도로 옮겨 오신 뒤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 지금 7년이나 되어 아버님이 시작하고 아들이 개술하는 도리에 어긋났으니 과인이 죄이다. 지난 가을에 송도에 음료의 재앙이 있기 때문에 신도에 가서 종묘에 점쳤더니 이미 길한 것을 얻었고 금년 봄에 또 가서 수줍하는 것을 보았더니 공사가 거의 끝났으니 옮겨갈 계책이 정하여졌다. 소민과 거실이 모두 불가하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살고 있는 땅을 편안하게 여기고 딴 곳으로 옮기기를 싫어하는 뜻이다 하였다. 상경이 대답하기를 반경이 도읍을 옮긴 것은 이해가 심히 밝았으나 소민과 과실은 오히려 살고 있는 땅을 편안하게 여기고 옮기기를 싫어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에 옮기지 않고 명년에 또 옮기지 않아서 그럭저럭 옮기지 못하면 송도의 인간은 날로 더욱 조밀하여지고 한읍으로 날로 더욱 조찬하여 황폐하여질 것이니 장체 어찌할 것인가. 하물며 음양가가 말하기를 송도는 군신의 분별이 없어지는 땅이라 한다. 사람들이 모두 흉년이 들어서 옮길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흉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풍해와 경기는 비록 한제가 있으나 그 나머지 각도는 흉년이 아닌데 흉년이라고 말하여 천도하려는 뜻을 배격하는 자는 사직을 사랑하지 않는 신하이다 하였다. 남제가 말하기를 어찌 흉악한 마음을 가지고 배척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지난번에 천도에 대하여 의논이 있었는데 신도와 무학은 모두 나쁘고 이도비라야 좋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흉악한 마음을 가진 자의 말이다. 반경은 언날의 17대 왕이고 조정의 아들이며 양갑의 아우다. 양갑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고 이때부터 은희 도읍을 하북에 있었으나 반경이 즉위하자 성탕의 고도로 옮기어 호에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은으로 고쳤다. 제위 28년간이다. 태종실록 10권 태종 5년 8월 1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태상전에 나아가 한양 환도에 대하여 아뢰다. 태상왕이 말하였다.
음양의 설이 비록 믿을 것은 못되나 왕시 500년 뒤에 이시가 나라를 얻어서 한경에 도읍한다 하였는데 우리 집이 과연 그 설에 응하였으니 어찌 호황한 말이냐. 또 우리 집이 미리부터 나라를 얻을 마음이 있었느냐. 왕이 한경으로 환다하고자 하는 것이 실상은 왕의 마음이 아니라 하늘이 시켜서 그러한 것이다.